오늘 밤 미국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을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입니다. 우리나라 외화의 예금이 지난달에만 16억 달러가 불어났습니다. 기업들의 수출 대금 예치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10명 중 4명은 신용대출도 함께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거래를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도 다시 강세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비트코인 선물 ETF가 우리나라 기준 오후 11시 30분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과 함께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날 상장하는 ETF는 미국 자산운용사 프로쉐어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선물시장 추종 상품으로 미래 어느 한 시점에 약정된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매매하거나 선물 계약을 따르는 방식입니다. 또한 지난 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발키리의 비트코인 선물 ETF 주식 인증 소식을 발표해 빠른 시일 내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인베스코 바네크 등의 자산운용사가 이달 중으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ETF 상품이 처음으로 제도권에 도입된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도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24분 기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72% 오른 7,71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7월 아마존의 암호화폐 도입부인과 중국의 코인 채굴 규제 강화 소식에 3,482만 원까지 하락했지만 3달 만에 121.4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비트코인 현물 투자 상품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대신증권 자산배분팀은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했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다면 글로벌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지난달에 우리나라 외화 예금이 16억 달러 늘어나며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국환 은행의 거주자 외화 예금 잔액은 942억 달러로 전달보다 16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거주자 외화 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 예금을 말합니다. 주체별로 살펴보면 기업 예금이 21억 달러 증가했는데 개인 예금은 5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기업의 경우 수출 대금, 금전 신탁, 만기 도래 자금 등을 예치하며 달러화 예금은 늘었지만 개인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차익 실현이 나타나며 달러화 예금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통체계를 한 단계 높입니다. 핵심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로 교통과 이용자가 쌍방향 소통을 한다는 건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교통시설과 이용자가 소통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이번 계획의 비전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면서 단절 없는 사람 중심의 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핵심은 양방향 소통입니다. 기존에는 교통시설이 운행 정보를 모아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일방향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으로 복합적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먼저 국토부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올해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가 도입되고 신뢰도 향상을 위한 차량 사물통신 보안 인증 체계도 마련합니다. UAM의 탑승시설 구조와 제반 설비 기준도 세웁니다. 도심 내 안전한 운용과 효율적 운항을 위해 도심 3차원 지도를 구축합니다. 첨단 기술로 교통안전 사각지대도 줄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역주행 등 돌발 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 CCTV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위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철도 운행 안전관리 기술과 해양 디지털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한국형 ITS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지난 한 해의 상승률을 2배나 넘어섰습니다. 한국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6.24% 상승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3.01%의 배 이상 넘어선 것이고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5배에 달합니다. 특히 서울 25개구 가운데 노원구 아파트값은 올 9월까지 10%가 넘게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어 송파와 강남, 서초 등 강남 3구와 도봉구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신용대출을 이미 받았거나 또 두 종류의 대출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중 신용대출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41.6%였고 신규를 포함한 누적 기준은 43.9%였습니다. 두 종류의 대출을 동시에 받은 이중 채무자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인데다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8월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80.4%에 달합니다. 앞으로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른다면 이중 채무자를 비롯한 다중 채무자의 이자 부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점포 통폐합을 추진하며 상반기에만 80곳 가까운 영업점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점포 정리에 기를 쓰고 있는 만큼 연말에 구조조정 바람이 더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행들이 지점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올 상반기 국내 은행 점포 79개가 사라졌습니다. 은행들은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 확대 전략과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 매년 영업점 통폐합을 추진해왔습니다. 2019년 57개에서 작년 304개의 점포가 사라지며 갈수록 통폐합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7,000개가 넘던 은행 점포가 올 상반기에 1,000개 가까이 줄었습니다. 점포가 줄어드는 만큼 조직 슬림화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SC제일은행은 최대 6억 원 등 파격적인 보상 조건을 내걸며 최근 특별채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상자도 70년대까지 포함하면서 가감한 인력 조정에 나섰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은 소비자 금융매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온 고비용 인력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최대 7억 원의 퇴직금을 내건 희망퇴직 방안을 노조 측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은행들도 오는 12월에 희망퇴직 등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희망퇴직 등으로 5대 시중은행을 떠난 임직원은 2,600명, 역대 가장 많은 규모로 꼽히고 있습니다. 은행 점포 정리는 연말까지 100개 정도 줄일 예정으로 은행권 희망퇴직 바람은 더 거셀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25일에 3개 신도시 2차 사전 청약이 실시될 텐데요. 지난 7월부터 8월 인천 계양지구 등 4개 지구에서 4,333가구의 사전 청약을 받은 이후 2달 만에 또 청약입니다. 이번 2차 입주자 모집 연내 공급될 27,800여 가구 중에 1,100여 가구 규모고요. 내 집 마련이 좀 시급한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당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크실 겁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하나 좀 여쭤보면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장님,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사전 청약에서 어떤 점을 챙겨봐야 할지 부분인데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챙겨볼까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10월 15일 발표가 됐는데요. 청약 대기자라면 10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사전 청약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4분기 청약 물량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분기는 이번 2차 사전 청약을 포함해서 총 3차례 공급될 예정인데요. 입지와 공급 물량, 지역 우선 공급 비율 등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10월에 2차 사전 청약은 총 11개 지구 약 1,100여 가구가 공급되는데요. 이 중 남양주 왕숙 2지구, 인천 검단, 수원 당수, 그리고 파주 운정 3지구는 대규모 택지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택지별 공급 규모가 제법 많은 편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 우선 순위가 상당히 중요한 택지지구도 있는데요. 당해 지역 100% 우선 공급하는 성남 신촌, 낙생, 복정 2지구는 성남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청약 우선권이 주어지면서 성남시 지역 거주자에게 높은 선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남 낙생이라든지 그리고 복정 2지구, 군포 대암 2지구, 의왕 월암 지구, 수원 당수 지구, 부천 원종 지구는 신혼 희망타운으로 분양됐기도 하기 때문에 면적이 좀 작은 면적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좀 물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사전 청약이 앞선 1차 때와 비교해서 입지적으로 좀 어떻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서울과 조금 더 가깝다면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비교적 낮은 분양가와 풍부한 분양 물량, 그리고 양질의 입지로 청약을 원하는 수도권 무주택자의 호응이 상대적으로 높을 전망입니다. 1차에 비해서 공급량이 10,000가구 정도로 풍부한 편이고요. 또 서울과 가까이 연접한 곳은 특히 이제 위례 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성남 신촌지구, 복정 2지구 같은 지역인데요. 이제 강남권 위례 신도시와 연접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대규모 택지지구로 남양주 왕숙지구가 있는데요. 왕숙 2지구는 왕숙 1지구 남단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사전 청약을 염두에 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당첨되기 위한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차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의 당첨을 위해서는 지난 7월 1차 사전 청약의 당첨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일반 공급 당첨선이 평균 1,945만 원 정도의 청약통장 불이백을 갖추신 분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인천 계양지구는 2,11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불입하셨던 분들이 당첨이 되셨고요. 남양주 진접 2지구는 820만 원에서 1,990만 원, 성남 복정 1지구는 1,890만 원에서 2,169만 원 정도를 불입하셨던 분들이 당첨이 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사전 청약의 경우에도 인기 택지지구는 적어도 1,000만 원대 후반이나 2,000만 원대 초반에 청약 저축 불이백이나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불이백을 불입하셨던 분의 당첨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청약저축 불이백이 낮다고 하더라도 미리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제 앞으로 11월이나 12월에도 추가적으로 공급될 예정이기도 하고 이번에 공급되는 2차 사전 청약에서 66만 제곱미터 같은 신도시급 택지 규모 외에도 이제 소규모 택지도 공급이 되지만 주로 이제 택지의 규모가 큰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의 공급 총량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전 청약자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작은 택지, 그러니까 10만 평 이하의 작은 택지는 대부분 이제 지역 내 100%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 공급의 순위를 주기 때문에 대량의 택지보다는 청약저축 불이백이 낮다면 지역 우선순위를 노려서 중소택지를 공략하시는 것도 하나의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인 가구 정도 되면 전용 84제곱미터 물량에 관심이 더 크게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번 2차 사전 청약의 공급 물량도 더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이 해당 평형의 예비 청약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몰리겠죠? 네, 이번 2차 사전 청약은 소유자 선호가 높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을 60에서 85제곱미터 면적 비중의 약 67% 수준까지 높여서 공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1차보다 전용 84제곱미터 공급이 많기 때문에
좀 다인 가구라고 할 수 있죠. 4인 이상의 가족의 청약의 선호가 상당히 높을 전망인데요. 다만 이제 전용면적 84제곱미터보다 작은 평면을 청약하시는 것도 좀 치열한 청약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아무래도 청약 경쟁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원 수가 많지 않다면 전용면적 51에서 74제곱미터 같은 중소형 면적을 노리시는 것도 당첨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소득과 입지, 공급량의 차이는 있지만 신혼희망 타운이 공공분양보다는 청약 경쟁률이 좀 덜 치열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자격이 되신다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는 신혼희망타운 이런 청약 물량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청약 유형을 고르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1차 사전 청약의 총 청약자가 아무래도 특별공급 신청에 한 4만 명, 그리고 일반 공급에 약 9만 명 정도의 청약자가 몰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사전 청약도 특별 공급의 청약 경쟁률이 일반 공급보다는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사전 청약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85%를 특별 공급 대상자에게 배정하고 있는 만큼 특별 공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다자녀 특공 이런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자동차 강국인 독일과 영국 시장에서 가파른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공업협회와 영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올 9월까지 현대차와 기아의 독일 시장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7% 증가한 5만여 대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시장에선 작년보다 33.7%나 증가한 12만 7천여 대를 판매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유럽 1, 2위 자동차 시장인 독일과 영국에서의 약진에 힘입어 지난달 유럽에서 처음으로 점유율 11%를 돌파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독일과 영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증가 이유에 대해 아이오닉5와 EV6 등 전기차와 또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은 친환경차의 인기가 판매 호조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자체 반도체 칩 개발로 탈인텔 전략을 가속화합니다. 애플은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 애플파크에서 스페셜 이벤트를 열고 자체 설계한 컴퓨터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 두 가지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M1 프로와 M1 맥스는 지난해 애플이 발표한 M1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성능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M1 프로는 최대 10코어 중앙 처리 장치로 전보다 속도가 최대 70%가량 빨라졌고 M1 맥스는 32코어 GPU를 갖췄습니다. 애플은 지난해부터 인텔과 AMD 의존도를 줄이고 완전한 애플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체 반도체 칩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ICT 기술을 활용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교통 데이터를 활용해 장애인들의 안전한 출퇴근을 돕고 가상현실을 통해 발달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을 돕는 착한 셔틀. 최신 ICT 기술이 도입돼 근로자의 자택 앞에서 근무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K텔레콤은 최근 부산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착한 셔틀을 통한 교통약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팀앱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안전 경로가 제공되고 셔틀 운행에 최적화된 자동 배차 엔진 TMS가 착한 셔틀에 적용됐습니다. 또 탑승객 승하차 보조원 운전기사 전용 앱을 각각 제작해 실시간 정보 공유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탑승객에 지급되는 손목형 IoT 기기 스마트 지킴이를 활용해 이동 중 낙상을 감지하는 등 안전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현실에서 출퇴근을 도와주는 착한 셔틀이 있는가 하면 발달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가상현실 콘텐츠도 눈길을 끕니다. KT는 발달 장애인의 직장 생활을 지원하는 가상현실 교육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남녀 아바타를 통한 출근 준비, 지하철과 엘리베이터 승하차 방법 등 일상을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상이나 주변인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신기술을 이용한 통신사의 지속적 지원은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잡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정수기 필터 전문기업 피코그램이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오늘 피코그램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수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소재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시장에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수기 핵심 소재인 카본 블록 제조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인증을 진행하는 등 사업을 확장시켰고 오는 2024년 카본 블록 시장 점유율 30%를 목표로 썰 투자와 연구 개발에 총 71억가량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피코그램은 19일과 20일 양일간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또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청약을 진행하고 11월 초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올 3분기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지출 금액이 27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분석 플랫폼 앱 애니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iOS 및 구글 플레이를 통한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수는 약 145억 회였습니다. 지출액은 230억 달러, 우리 돈 약 27조 원 규모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전 세계 지출액의 6.5% 수준인 약 1조 7천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요철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은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은데요. 이 비는 대체로 밤에는 그치겠고 강원 산간에는 오늘 첫눈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까지 강원 영동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1cm 미만의 눈이 올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서울 최저기온은 2.8도로 추웠었고 오늘은 10.3도로 기온이 오르며 쌀쌀한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3도 보이면서 다시 추워질 예정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원 영동은 흐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또한 강원 동부와 경상 동부,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겠고요. 아침 기온 서울, 대전 3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서울 14도, 대전 1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공기질 깨끗합니다. 아침 기온 속초 5도, 강릉 7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속초, 강릉 15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먼지 농도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광주 3도, 대구 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광주 17도, 대구 16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와 동해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이 특보는 차차 해상 곳곳으로 확대가 될 예정인데요. 따라서 내일까지 바다의 물결이 전 해상에서 대체로 매우 높게 일겠고 특히 동해는 최고 7m로 매우 거세게 일어서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금요일과 토요일은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당분간 아침에는 대체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